오늘 메인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 메인 주제가 이제 뭐 제목을 이제 뭐 그 제목 식품 산업의 미래, 푸드테크 뭐 조금 얘기를 했는데 푸드테크, 에그테크, 에그리컬처 테크, 농식품 산업, BT 뭐 이런 것이 잘 연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좀 프로 이제 푸드테크에 대해서 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김치를 우리가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는 김치를 집에서 담궈 먹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공장에서 많이 나와요. 집에서 하는 건 비싸요. 집에서 담그는 게 더 비싸다고요. 오히려 더 비싸고 음식을 하는 것도 비싸고 오히려 더 맛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제 만드는 거는 말하자면 김치 유산균, 네네 그 종균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좋은 종균, 좋은 종균을 개양하고 그걸 뽑아가지고 또 계량도 합니다. 종균을. 그래서 좋은 건강한 김치나 유산균을 김치 연구하는군요. 유산균을 뽑고 또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그 김치 유산균이 뭐 한 40여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김치에서도 기능성 김치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변이 더 좋고. 네. 그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 무슨 변비가 아토피 피부나 이런 거에 기능성 김치. 그렇지. 그런 김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좋은 균으로 좋은 김치를 그리고 또 정확하게 김치를 담근 지 일주일부터 뭐 몇 달 후에가 가장 맛있다 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전부 그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포장이나 이런 것도 그 가장 잘 그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맛이 그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김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푸드테크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기능성 김치 나와요? 나오죠. 언제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못 봤는데. 기능성 김치 나와요. 그 배변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아토피에 좋아요. 뭐 그런 김치가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밥을 해 먹었지만 앞으로는 안 그렇게 될 거예요. 햇반 아시죠? 햇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런 이제 밥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우리도 그 집에서 그 밥을 사다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뭐 1분, 2분 이래서 먹는데 밥에서 하는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예를 들어 압력밥솥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압력밥솥이 워낙 잘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압력밥솥 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압력밥솥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밥이 너무 맛있고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생산하니까 굉장히 싸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푸드테크예요. 그러니까 푸드테크가 이게 발전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딸기 수출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딸기를 재배할 때 수확을 하는데 AI가 수확을 해요. AI가 이렇게 잘 익었는지 또 당도 측정도 비파괴 당도 측정. 그러니까 이게 뭐 찌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밖에서 이 지금 당도가 15브릭스다, 뭐 17브릭스다. 찔러보지도 않고 어떻게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딸기가 없어. 그렇지. 규격 이렇게 큰 놈은 큰 대로, 조그만 거는 조그만 대로 그 종류까지 다 AI가 분류를 해요. 그러면 그런 AI가 푸드테크의 일종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식품 농업하고 이게 합쳐져야 된다. 기술이 합쳐질 수밖에 없다. 예,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 그 미생물. 바이옴이 뭐예요? 미생물. 미생물. 그리고 소고기도 이제는 소를 잡아서 고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고기 그 세포 띄어다가 이놈을 배양시켜 복제 배양을 시키면은 배양육. 또는 콩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고기의 여러 가지 성분을 조사해서 그 성분에 맞게끔 맛이 똑같은 소고기가 나오는 그렇지. 맛만 같은 게 아니고 영양도 똑같아요. 근데 동물성 기능 같은 거 없게
그렇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도 적게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다, 비타민이다 이런 걸 첨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양육, 대체육 그런 것도 다 푸드테크의 일종이에요. 작년에 2022년에 네. CES 아시죠? 미국 CES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하는 거기에서 전기전자쇼죠. 전기전자쇼인데 IT 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기술들이 전자 거기 나온다.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 중에서 앞으로 정말 각광받는 5개 네. 그런 기술 중에 푸드테크가 들어갔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되고 뭐 이렇게 관심들을 끌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이 푸드테크에서 굉장히 이 많은 그 뭐라 그럴까 투자와 관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만큼 한 네슬레라는 스위스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알죠. 초콜릿도 있고. 그렇지. 네. 그 네슬레가 예를 들자면 그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수익은 높아. 수익은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이 식품 산업이 수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큰 경기 변동이라든가 시대가 크게 변화돼도 예를 들자면 반도체는 안 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이 식품은 뭐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소비되고 이러는 토지에서 따든 토지에서 어떤 바다에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네, 농업이라든가 식품 산업을 어떤 사람들이 사양 산업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양 산업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우리가 다른 분야가 워낙 최근에 발전했는데 농업이나 식품 산업이 조금 발전이 더뎌서 이거 빨리 IT랑 합쳐갖고 싸워야지. 그렇죠. 낙후 산업인 거지. 그러니까 이 낙후 산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면 더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급속하게 발전할 대기업이 할 수 있게 빨리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돼. 몇 개를 보아더라도 우리 농업에서도 예를 들면 품종 개발이라든가 농자재 개발, 농기계라든가 비료, 농약 뭐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기술을 정말 투입해서 그런 걸 앞서가면 그런 혜택들을 다 농어민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농식품역에서도 지금 K-팝 무슨 K-컬처 K-푸드라고 있죠. K-푸드, K-무브의 어떤 편성한달까 그래가지고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식품 수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거는 선배님 아시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술 하요 도자기 하는 거 K-푸드 그분은 어떻게 해서 K-푸드가 성공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니 열정으로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시는 하다가 K-푸드하고 이제 술도 그냥 하는 거고 그렇죠. 하였는데 관심이 늘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일찍이 미국 갔더군요. 술을 하게 됐지. 제가 여담을 하면 1996년 1월 1일 날 제가 베트남을 갔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바깥에서 밥을 먹어. 국수 뭐 간단하게. 따져보니까 그때 돈으로 내가 따져봤어. 다들 한 끼 얼마 들었는데 한국돈 6원이야 6원. 지금은 베트남에서 한 끼 먹으려면 꽤 비쌀 때지만 그땐 6원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식품 산업의 미래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요새 밥하는 거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간단하고 가서 먹고 그런 거가 많은 것 같아요.